다음에 이제 한전에서 시행하는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인데요. 현재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요게 지난번에 10차에 수립된 걸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개통 계획 및 운영 수립 절차에 보면은 전력 수급 계획이 있고 송전망 계획이 있는데 저는 요 송전망 계획에 대해서 지금 시간에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쪽에 있는 일이 이제 KPX 전력거래소 하는 일이고 이게 한전이 하는 일입니다. 우선 10개년 이상이라 그러는데 통상적으로 15년 미래에 대한 것을 여기서 검토를 하는 거죠.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것이 일단 발전 설비들에 대한 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고요. 이게 이거에 의해서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은 결론적으로 매 2년마다 향후 15년 앞을 보고 PSS 프로그램으로 제품을 검토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설비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전력거래소에서는 개통 안정성 평가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서로가 정보를 교환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연간 단위로 이래 보면은 개통 안정 운영 방안을 전력거래소에서 수립을 하는데 이거는 설비 신증설 시 또 동계 하계 피크 때 개통 검토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개통 검토 결과를 한전에 주면 한전에서는 설비 건설이라든가 보건 및 운전하는데 이것을 활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전력거래소에서 무효전력 수급 계획을 이거는 매년 수립을 합니다. 해서 어떤 조상 설비를 추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 데이터를 한전에 주면 한전에서 설비 보강하는데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한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전력거래소에서는 어느 변전소에 예를 들어서 뭐 션트 캐패시터를 얼마 넣어라 이렇게 하면은 전력거래소에서는 변전소 단위별로는 변전소 있는 건 알지만은 그 변전소가 예를 들어서 션트 캐패시터를 넣을 만한 공간이 없는지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최적의 상태를 한전에 보내면 한전에서는 그 변전소에는 우리가 기기를 놓을 장소가 없다. 그럼 다시 이제 회신을 하면은 그 인근에 가능한 부위를 회신을 하면은 전력거래소에 다시 그걸 피드백을 해서 한전하고 서로가 공유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이제 전력거래소에서 하는 것이 그 방식의 검토 정정, 아까 그 말씀을 드렸죠. SPS 말씀을 드렸죠. 고장 파급 방지 장치에 대한 검토, 변압기 태 유효 접지 검토, 또 고장 분석도 하고 통계도 내고, 그다음 UFR이라든가 블랙 스타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력거래소가 검토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휴전 관련된 얘기입니다. 송변전 설비 휴전 시에 개통 운영 방안을 검토를 하는데 이것도 휴전은 뭐 연간 단위부터 합니다. 연, 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승인 낼 때 승인 낼 때 보통 뭐 일주일 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줄면은 이게 이제 최종 승인이 나가면은 한전에서는 휴전을 해가지고 설비 유지 보수 및 정비 점검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실시간 개통입니다. 실시간 개통에서는 실시간 송전망 운영에 대해서는 이 관제원이 중앙전력관제센터에 있는 관제원이 먼저 감시하고 급전 지시를 하죠. 감시하고 급전 지시를 하는데 우리 중앙전력관제센터는 한 개조가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이제 책임자는 부장인데요.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6조로 되어 있습니다. 6조가 되어 있고 실제 이제 시프트 근무는 4조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한 개조는 교육 훈련을 좀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한 개조는 4조 3교대니까 한 개조 5개조가 되죠. 그다음에 한 개조는 어떻게 하느냐? 그 관제사들이 휴가를 가고 하면은 여기에 대신 근무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5조가 운영될 때는 교육조로 나와 있는 사람이 대신 근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훈련이나 교육에 조금
좀 소홀한 감이 있고 이래서 6조로 만들어 현재 보는 6조입니다. 제가 퇴직할 때는 5조까지 있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커버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사람들이 감시하고 제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제원이 보면 전압 유지 및 과부하에 대해서 제어를 하고 또 조작 및 복구 방안을 또 검토를 하고 이런 부분을 한전의 지역급전소나 뭐 급전분소나 이런 쪽하고 서로가 정보를 교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송전망 안정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에 대한 수립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에는 이사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정기위원회 심의하고 확정을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수요 전망은 보면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42개 지역으로 비동시 및 동시 체계화 전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개통 해석 DB를 구축을 하고 시나리오별로 대안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과부하, 보장 용량, 안정도 뭐 이런 부분들을 검토 시행을 한다. 그렇게 해서 송변전 설비 세부 계획 초안을 수립을 하고 관련 부서의 의견 수립 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일단 안을 계획안을 수립을 완료를 해서 전력개통 신뢰도 전문위원회, 이것도 정기위원회 산하의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정기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을 확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차 송변전 설비 계획에 대해서 좀 물론 11차는 이거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겠죠. 뭐 추세는 좀 비슷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차 이후의 평가를 보면은 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상당히 확대가 되고 일부 지역에 보급이 집중되다 보니까 어떤 수급 불균형이라든가 개통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제주 같은 경우로 보면은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횟수가 상당히 많았죠. 21년 64회까지 돼 있고 또 육지에도 호남 쪽에 재생에너지가 많다 보니까 호남 쪽에도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수용성 등 이유로 동해안과 신가평 등 주요 송전선로 건설이 지연돼서 발전력이 많이 제약이 발생되고 있다. 발전기가 건설이 되어 있는데 발전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송전망의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발전소 건설은 보면은 한 지역에 민원이 발생되니까 민원 해결도 쉬워요. 그렇지만 송전망은 뭐 가는 곳마다 다 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민원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송전망은 항상 좀 늦어진다 계획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당진 TP 신송산도 보면은 원래 2023년 12월로 돼 있는데 이 지중 구간이 그 민원이죠. 가공으로 가던 것을 민원이 지중으로 해주라고 하니까 이게 확대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다. 내년 12월로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동제주하고 완도 육지하고 제주 간의 제3연계선로죠. 제3연계선로도 원래 2023년 12월인데 올 10월 정도에 시운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해안에서 신가평 또 동해안에서 수도권 동해안이라면 그 한울 신한울 쪽에 그 동해안인 발전역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선로죠. 이것도 지금 2025년 6월 26년 6월로 되어 있는데 제대로 참 돼야 되는데 이따 뒤에 나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발전 제약이 엄청나게 지금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계획된 송변전 설비 적기 건설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는 500kV HVDC 이 부분하고 실제 원래 이것이 보면은 장기 계획에 동해안에서 육지로 수도권으로 오는 송전선로가 현재 765kV 한 루트가 있거든요. 2회선이 있는데 원래 765kV로 건설을 하기로 장기 계획에 처음에 수립이 됐었는데
그걸 765로 하려고 계획은 됐었지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경남에 신고리에서 북경남까지 가는 765 건설을 하면서 밀양 쪽에 그때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765 건설은 사실 어려워졌다. 이렇게 정부나 뭐 한전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2019년에 765 한루트를 더 건설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을 500kV HVDC 2개 루트에 4개 해선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765를 예를 들어서 2019년에 건설 계획이 있었는데 이 HVDC로 바꾸다 보니까 이게 8차에는 언제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느냐면 2021년도, 22년도에 HVDC를 건설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딜레이가 많이 돼서 지금 현재는 25년도, 26년에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 특별 관리를 해야 되겠다. 저는 이게 민원이 발생된다고 지연돼도 되는지 좀 뭔가 법적으로나 이런 걸 뭔가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해안 쪽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당진하고 신당정 쪽에 가는 것도 1년 딜레이가 됐고 아까 요나 앞에 말씀드렸죠. 내년으로 됐고 그 다음에 고덕남바토 서안성은 다행히 2023년 2월이었는데 9월로 준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 제3년 개설로도 2024년 10월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신규 전력망 보강 수요를 개통계획에 선제적으로 좀 반영을 하겠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보급 급증하는 특히 재생에너지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데가 호남 지역이죠. 호남 중에서도 제가 보면 전남 쪽인 것 같아요. 전남 쪽에는 뭐 대기하는 물량도 엄청나게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 융통선로를 건설을 좀 많이 반영을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호남 쪽에 보면은 일단 2026년도 계획에 보면은 신장성 3, 4, 5변전소 그 다음에 그 위에 장수 신장수 3, 4, 5변전소 그 다음에 신정읍 3, 4, 5변전소 이런 식으로 2016년도에 3, 4, 5변전소가 3개가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요 뒤에 좀 자세히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는 한 3년이면 태양광 같을 때 건설이 되는데 전력망은 최소 6년 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뭔가 송전망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력 발전이나 재생에너지 확대로 송전 제약이 기발생 중 특히 충남 지역 쪽입니다. 충남에서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쪽에 많이 지금 제약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쪽에 송전선로가 많이 좀 보강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동해안에서 수도권 오는 이 선로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건설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쪽에 발전 제약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우선 송전선로 건설되기 전까지 좀 제약을 좀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팩트 설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넣어서 제약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간다. 그 뒤에 자세한 거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첨단 전력 산업 유치 발표 지역하고 3기 신도시 택지가 지역에 전력을 좀 공급하도록 하겠다. 보시면은 재생에너지 집중 예상 지역 보강이 보면은 이게 서해안 쪽에 해저로 HVDC를 건설하는 거로 전에 발표를 했었죠. 신해남에서 태안TP로 한루트가 가고 그다음 새만금에서 태안TP로 한루트가 가서 태안TP에서 한루트는 또 서인천 CC로 한루트는 영흥화력으로 해서 호남에서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그런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군산에서 신규, 광양에서 신진천, 신하순이나 신고흥에서 신계룡 쪽으로 가는 쪽으로 선로 쪽에 예상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여러분들 보면은 결국 태안화력이 이게 우리나라 지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송전망입니다. 3, 4, 5 이상 송전망을 그려놓은 거고요. 그럼 이쪽에서 태안TP로 가서
태안 쪽에서 신해남이니까 어디 이쯤에 어디 있겠죠. 신강진 어디 부근에 신해남에서 태안 TP로 거쳐서 하나는 어디로 가느냐면은 이쪽 신인천 CC 쪽으로 가고 한두두는 또 어디로 가느냐 새만금에서 태안 TP로 거쳐서 영흥하력으로 가는 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산에서 또 수도권으로 오는 선로, 그 다음에 신하순에서 뭐 신계룡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광양에서 신진천으로 가는 거, 이쪽으로 호남 지역에 있는 어떤 이 전력을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을 이쪽으로 수도권 쪽으로 좀 송전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송잡 혼잡 지역 이게 충청도 쪽에 많다고 그랬죠. 그 부분에 대해 당진 TP에서 가정 개폐소까지, 그다음에 신탄경에서 신판교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면은 당진 TP는 여기 충청도잖아요. 여기서 가정은 어디 인천 쪽입니다. 예, 당진 TP에서 인천 쪽으로 연계가 되고 어쨌든 충청도에서 수도권으로 연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전 연계 보강은 신강원에서 동용인, 신영주에서 신용인, 신고창에서 고덕남바서리, 신경주 울주, 이거는 뭐 그쪽에 울성이라든가 고립 부분에 서로 연계하는 부분이죠. 신고창 고덕은 그 한빛 원자력이나 그쪽의 발전력을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동해안에 있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동용인이나 신용인 쪽으로 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지금 보면은 신안울에서 신태백에서 신가평으로 765 송전선로가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 신강원은 요 신태백에서 신가평 사이에 다시 765 변전소가 생길 겁니다. 그럼 3, 4호로 다운해서 수도권 쪽으로 공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거는 그렇고 국가 첨단 전략 산업 지역은 보면 신평택이나 고덕남바서리, 동용인의 변전소가 신설이 된다. 이쪽에 뭐 반도체 공장이 다 들어설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신도시에도 이와 같은데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연하고 강건하며 안정적인 전력망을 구축을 하겠다. 변화된 전원 믹스, 안정적 대응. 이 변화된 전력 믹스라는 것이 주로 보면은 지금 재생에너지가 또 늘어나고 경직성 전원인 또 원자력이 다시 현 정부가 좀 더 건설하고 계속 유지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경직 전원 확대에 대한 유연성을 좀 갖춰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비력 체계도 경직성 전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비력이 더 증가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런 부분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화력발전소 출력에 대해서 최소 출력, 지금 화력발전소는 보통 보면은 최소 출력이 한 50% 수준 정도 돼요. 발전 세대 설비 용량이 한 50% 수준 정도 되는데 아마 구체적 데이터는 안 나오죠. 한 40% 수준까지 좀 낮추는 거로. 그러면은 운동하는 폭이 좀 더 넓어진다 이렇게 보여지죠. 뭐 그래서 그런 부분, 또 뭐 재생에너지에 ESS를 단다든가 뭐 이런 쪽에 성능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좀 보고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동기발전기가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면서 태양광이 증가하고 뭐 하면서 동기발전기가 감소하면서 관성자원이 문제가 돼요. 관성자원이. 그래서 관성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용량이 36년까지 54기가와트가 필요하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발전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기존 발전기를 활용한다든가, 그다음에 폐지 발전기를 용도 전환한다든가, 또 신규 동기 조산기를 설치한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폐지 발전기 같은 경우는 뭐 신규 동기 조산기로 좀 바꾸겠다는 그런 얘기죠. 이런 쪽으로 해서
간성 자원을 확보하는 쪽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관측, 예측, 평가, 제어를 하기 위해서 이 운영 시스템을 통합으로 좀 구축을 해야 되겠다. 현재는 보면은 한전 따로, 거래소 따로, 에너지공단 따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겠다. 그 이제 재생에너지도 일궈오는 타이밍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전력거래소에 물려 있는 거, 한전에 물려 있는 거 그런 것을 서로가 이제 협의해서 어떤 용량을 어떤 주기로 받아서 서로 간에 정보를 어떻게 교환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을 해요. 이건 뭐 반드시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재생에너지 출력 변동성을 대응하기 위한 유연성 자원을 개통과 연결을 하겠다 하는 부분이 보면은 단주기 부분은 수초 이내 응답을 하고 30분 지속하는 저장 장치, 뭐 ESS나 또 양수 이런 것 응동이 빠른 거겠죠. 3.66기가. 그다음에 장주기는 수분 이내 응답을 하고 수시간 지속하는 저장 장치. 이것도 마찬가지 ESS하고 양수 발전기 이런 것들이 등이 있다. 이것도 22.6기가와트가 필요하다. 다음에 개통 혼자 완화 및 망 수요 감축을 위해서 발전가 수요를 좀 분산을 하겠다. 개통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발전소 입지를 추진을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재생에너지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 건데 작년에 연말에 산업부 장관이 이거에 대해서 발표를 한번 했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어떤 지역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송전망을 고려를 해서 어느 지역에 재생에너지 단지를 넣으면 좋겠다. 지역을 지정을 하면 지자체에서 그럼 그 지역의 단지를 어느 단지를 건설을 하겠다. 지자체에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가 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거기에 단지 내에 재생에너지가 들어가는 쪽으로 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 다음에 발전사업허가 검토 시 개통여건 검토를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산업부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승인을 할 때 전기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하잖아요. 할 때 보면은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에 검토 의뢰를 합니다. 하면 거기서 검토 결과가 괜찮다 그래야지 승인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전에서는 예를 들어 발전 사업자가 개통 역량을 검토해가 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뭐 기존에는 예를 들어 한전이 좀 검토해주고 돈 수수료 좀 받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실제 사업자가 검토해가지고 와라. 그것도 이제 분명하게 했어요. PSSE로 검토를 하라. 그다음에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좀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발전사업자 자발적으로 입지 분산을 위해서 지역 연도별 개통 정보를 제공한다. 이건 뭐 옛날부터 있었는데 사실은 현재 송전망에 크게 뭐 어떤 여유가 있는 데가 사실 없기 때문에 이거는 오래전부터 계속성 어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 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전력개통 역량평가 제도 도입입니다. 이거는 앞에는 발전에 대한 얘기지만 이거는 수요에 대한 겁니다. 수요 10메가와트 이상 되는 것은 전력개통 역량 평가를 반드시 받아가지고 이제 산업부에서 전력개통 역량 평가하는 업체를 자격을 주는 거죠. 업체를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해서 자격을 주면 그 자격을 가진 업체한테 평가를 받아서 와가지고 지난번에 설명회에서 보면은 그 평가가 뭐 개통 역량 평가도 있고 뭐 다른 부분도 뭐 여러 가지 평가 요소가 있어요. 있는데 70점 이상이 돼야지 그쪽에서 뭐 승인해주는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다. 현재 산업부 고시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 하면은 이제 특별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무슨 공장이 들어서는데 50메가와트짜리 공장이 들어서는데 지금 A라는 지역에 개통 영향 평가를 의뢰를 하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 70점 이상이 되질 않아. 그럼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제가 보기 70점이 안 나오는 이유는 가장 영향이 큰 것이 개통 영향 평가예요. 개통. 그러면은 내가 50메가와트 이걸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이 하면 좋을 것이냐 하는 부분을 영향 평가 업체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자연적으로 좀 분산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을 하는 거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나 한전에서 야 그거 안 돼 저쪽으로 가 이러면은 그 사업자들이 좋게 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은 자기가 일을 맡긴 업체가 여기는 이래서 안 되고 저리 가야 됩니다. 권하면은 충분히 그냥 사업자도 좀 수긍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 것을 여기 얻으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전력 수급 여건 개선을 위해서 개통 혼잡 지수를 간다. 그래서 개통 혼잡 지수에 따라서 수요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전력 설비 계획 수립 시에 이것을 좀 반영을 하겠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수도권에 발전소를 건설하면 좀 비용도 더 많이 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은 현재 보상해 주는 게 손실 개념 정도만 좀 보상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좀 지수를 개발하면 더 강화를 하지 않겠나. 저는 이 생각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요즘 얘기도 가끔 나오는데 그 노달 프라이스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변전소 단위별로 해서 좀 요금이 틀리는 겁니다. 요금이. 그러면 내가 전기를 많이 쓰는 업체다. 그럼 요금이 비싼데 건설하는 것보다는 내가 공장이 있는 것보다는 요금이 싼 쪽으로 가까이 요금이 싼 것이 결과적으로 발전소 옆에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선주문에는 노달 프라이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에는 송변전 설비 확충 기준입니다. 송변전 설비 상정 고장 시 공급 신뢰도 허용 범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송전설로 가부하라는 거는 120% 이하 부하를 단기간에 해소 가능한 경우는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자세한 건 여러분들 그냥 보시고 보면은 3, 4, 5 같은 경우는 이중 고장이다. 지장 범위가 가부하냐, 부하 탈락이냐, 발전기 탈락이냐 이거에 따라서 허용 불허 이게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가용 조치는 발전력을 조정, 그다음에 부하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겠느냐 말겠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숫자 저 동그라미 1, 2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뒤에 변압기 밑에 있는 이걸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는 설비 고장에 따라 정전이 발생됐을 때 복구 미완료 상태에서 타변전소로 부하 전환 등의 방법으로 단시간에 정전 해소가 가능한 경우는 허용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변압기도 마찬가지로 과부하, 부하 탈락, 발전기 탈락, 발전력 조정, 부하 전환 이런 부분이 전압 계급별로 허용, 불허에 됐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발전소 개통 연계 기준은 개통 연계 원칙을 보면은 발전 사업자와 송전 사업자 간의 송배전용 전기 설비 이용 규정의 계약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발전소 접속 설비 구성 기준을 보면은 2회선 이상으로 송전소로 연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회선은 이런 경우에 1회선을 한다는데 2회선이 원칙이다. 그 다음에 용량별로 보면은 1000메가와트 초과하는 경우는 3, 4, 5 kV 이상, 1000메가와트 이하는 3, 4, 5 kV 또는 154 kV, 100메가와트 이하는 154 또는 70 kV
규정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 송변전 설비 신증설 기준에서 보면은 전압별 역할은 이 내용은 아까 고시에 나와 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송전설로 신설 기준을 보면은 뭐 765는 요즘 건설이 안 되니 3, 4, 5 보도록 할게요. 3, 4, 5는 전력 수요나 발전 설비 증가가 예상되나 154 송전설로 신설로는 전력 융통이 불가능한 경우는 3, 4, 5 송전설을 건설을 한다. 간선계통은 2회선, 단일 지중계통은 1회선 고장을 고려를 한다. 이고요. 154 KV는 기설설로는 전력 수요라든가 발전 설비 증가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신설을 하고, 그다음에 분기되는 선로는 4회선으로 분기를 하되 뭐 이런 특징을 고려해서 2회선으로도 분기가 가능하다. 원칙은 4회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3, 4, 5 변전소 인출설로는 전선 규격이 410스퀘어 2B, 지중은 2000스퀘어 이상으로 하고, 그다음 변전소 부하 증가를 고려를 한다. 그다음 지중관로는 부하 증가 등을 고려해서 최종 규모로 정하고, 도심지 변전소 인출은 이 지중전력부 시공을 검토를 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 4, 5 변전소 인출, 3, 4, 5 변전소 인출되는 154 송전선로죠. 그거는 2회선 고장을 보고, 기타 선로하고 지중선로는 1회선 고장을 고려한다. 70 HVDC는 이런 거는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변전소 신증설 기준으로 보면 3, 4, 5는 최종 변압기 4대로 구성을 하는 것을 원칙을 하고, 최초 대수는 부하 공급, 발전 설비 경제성을 고려를 한다. 또 기존 변전소 증설로는 어떤 수요를 감당을 못할 때, 그 다음에 전력계통 성능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3, 4, 5 변전소를 신설을 하고, 그 다음에 154 설비보다 3, 4, 5 설비 건설에 적합한 경우는 3, 4, 5 신설을 한다. 그 다음에 변압기 한 대 고장 시에 나머지가 전격 용량 100% 초과 때는 변압기 증설을 고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54 KV 변전소는 최초 변압기 2대 구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도 부하 공급, 발전 설비 경제성을 고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변압기 한 대 고장 시에 전격 용량 100% 초과할 때, 그 다음에 발전 설비가 급증하는 경우에 변압기를 증설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다.